살다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 그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불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싸늘한 느낌은 우리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복잡하고 미묘하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참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태도를 확 바꾸고 나아가 나 자신의 자존감까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태도가 확 변한다는 주제로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철학적인 통찰과 실질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임기응변식의 대응법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깊은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내면의 힘을 기르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즉각적으로 분노하거나 슬픔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계로 과연 정말로 무시당하고 있는가? 를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이 의도적인 무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오해나 착각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다른 문제에 몰두해 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급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거나 다른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정말로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되짚어 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상대방의 행동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주변 상황과 맥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배제되었다고 느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제가 정말 의도적인 따돌림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나 착오였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슬픔, 고뇌, 거부감, 그리고 때로는 수치심과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감정은 나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보면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거죠. 이러한 자기 분석은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착함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임을 인지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종종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상대방에게는 당신을 더욱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짧은 시간 동안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생각에 몰두함으로써 감정적인 폭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직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시 또는 거절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말투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말씀 때문에 제가 조금 서운한데요 라고 말하는 식이죠. 이 말은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요 라고 비난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이해시키고 앞으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다 해서 그치지 않고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이러한 자기 감정 분석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욱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상대방이 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당신을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당신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제가 신뢰되는 말을 했었나요? 혹은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감정을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요구보다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에 매몰되어 나의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자기 성찰과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활동에 몰두하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이는 단순히 무시당하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존감 관리입니다. 흔히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의 강점과 장점을 명확히 인지할 때 외부의 무시는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거나 내가 잘하는 일들을 목록으로 작성해보는 등 자존감을 높이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이 당신을 존중해 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단호한 태도와 경계 설정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싫은 일은 분명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할 때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혹은 그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며 그것을 함부로 침범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대화 중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에게 존중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 말을 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와 같이 말하는 거죠. 이러한 단호함은 상대방에게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인지시키고 나아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계 설정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대화의 방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언급한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태도가 확 변한다는 구체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단순히 한 문장을 내뱉는 마법 같은 주문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모든 철학적이고 실질적인 대처 방식들이 함축된 태도와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나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강하고 분명한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동시에 나는 당신의 무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표정, 말투, 자세,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직장 상사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강요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사님, 잠시만요. 제가 아직 제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가진 장점과 예상 효과에 대해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나의 존재를 인지시키고 나의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분명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자주 끊거나 다른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며 당신을 무시하는 신호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중요한데 계속해서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에 놀라고 더 이상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를 넘어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사회적 모임이나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묻히거나 대화 주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말하며 주도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존재감과 의견을 드러내는 것은 무시당하는 상황을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지식을 활용하여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당신의 의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결국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태도가 확 변한다는 말은 외부를 향한 외침이기 전에 나 자신을 향한 내면의 다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자기 확신이 담긴 메시지인 거죠. 이 자기 확신이 바로 당신의 태도를 만들고 당신의 말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당신의 말과 태도에서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과 강인함을 느끼고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끊임없이 상대방의 말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미팅에서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도 합니다. 또한 만만하게 보는 상대에게는 부탁을 쉽게 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서슴지 않죠. 이러한 행동 패턴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무시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방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항상 남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당신만을 향한 무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어 감정적인 동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당신의 발언권을 잃지 않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 정리를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오히려 나의 에너지와 자존감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듯이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내야 당신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자신을 무시로부터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모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의하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때 비로소 확고해집니다.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진실을 굳게 믿을 때 그 어떤 무시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무시는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부정적인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시를 극복하는 가장 심오한 철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중 무시당하는 경험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큰 상처가 되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며 당신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하며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들려드린 지혜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지도 모를 무시의 순간들에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굳게 믿으며 당당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함과 자기 존중은 그 어떤 무시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키는 것은 오롯이 당신의 몫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